닥터조와 함께하는 건강한 이야기. 화요일 순서 투맨쇼 1부에 준비되는 코너입니다. 닥터조와 함께하는 건강한 이야기, 오늘도 변함없이 윌셔 스파인 센터의 조한경 원장님 자리에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요즘 저희 방송국 안에서도 조 원장님의 팬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아, 네. 그래요? 네. 네. 꼭 그래서 들으신다는 분들이 계셨어요. 웹사이트 알려달라고 그러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아, 네. 그래요? 그래서 웹사이트 알려드릴게요. 감사할 일이네요. drjoshuacho.com입니다. 그냥 dr 닥터 하시고요. joshua 초 cho.com으로 가시면 네. 조한경 원장님의 웹사이트 보실 수가 있고요. 네. 굉장히 파격적인 내용들을 많이 다루고 계십니다. 네. 의학계의 이단아라고 불리는 저희 조한경 원장님. 이단아까지는.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까요? 예, 우리 지지난번에 당뇨 얘기를 한 2주에 걸쳐서 했거든요. 네네. 당뇨 했으니까 고혈압도 또 얘기를 해줘야 둘이 같이 가는 병인데 네. 섭섭하지 말라고 오늘은 고혈압. 당뇨와 고혈압이 사실은 거의 같은 병이죠. 거의 어르신들이 예. 갖고 계시는 가장 흔한 병? 예, 원인도 같고 끝에 결과도 같습니다. 근데 약은 뭐가 더 팔려요? 고혈압 약이 더 팔려요? 아니면 당뇨 약이 고혈압 약이죠. 더 팔려요? 예, 고혈압이 훨씬 더 많군요. 예. 뭐 훨씬 더 많이에요? 아니면 고혈압이라기보다 이제 심장마비를 예방하기 위한 약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혈관 질환, 그러니까 동맥경화 이런 것들을 예방하는 약이 훨씬 더 하는 많아요. 약인데, 예, 뭐 콜레스테롤 약도 있을 수 있고 고혈압 약의 종류가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네. 한 개만 드시는 게 아니라 네. 이거저거 드시는 분들이 나중에 조절이 안 되면 이제 약을 바꿔보기도 하고 추가하기도 하고 아침에 먹는 약, 저녁에 먹는 약이 다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하는 거죠. 네. 한 가지 뭐 잠깐 뭐 나중에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줄 수 있겠지만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네.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컨셉션 중에 하나가 고혈압 약을 한 번 복용하면 평생 복용해야 된다. 예, 많이 듣는 말이죠. 네. 사실입니까? 아니면 yes or no입니까? 예, 병원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 예, 근데 그 말은 바꿔서 말하면 고혈압은 약을 먹어도 고칠 수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예, 근데 고혈압이 또 약으로 평생 관리를 해도 되는 약이냐 그럼 그것도 또 아니라는 거예요. 예, 충분히 그 관리가 되지도 않고 근데 문제가 환자들이 이제 저희 병원에 와요. 근데 혈압이 한 140에 100 정도 나오시고 가끔씩 180에 100씩 나오기도 하고 네. 식은땀 흘리고 뚱뚱하고 숨쉬기 힘들어하시고 수분도 모자라고 기운도 없고 그런데 다 언더 컨트롤이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병원에서 혈압약 처방을 해줬는데 그거 먹으니까 정상 수치 비슷하게 나오니까 언더 컨트롤이다. 모든 게 다 괜찮을 것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고혈압을 약을 먹는 이유는 혈압이 높으면 뇌졸중이나 심장에 무리를 줘서 심장마비를 일으키니까 그게 너무 치명적이니까 그게 예방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고혈압 약을 처방을 해서 먹게 된 건데 하나도 예방이 되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고혈압 약을 많이 처방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약을 먹으면서도 실질적으로 심장마비나 뇌졸중 예방은 되는 게 없고 생존율은 좀 늘어났어요. 응급조치가 발달이 돼서 9/11 리스폰스도 빨라지고 차 안에서부터 응급조치도 가능하고 그래서 생존율은 올라갔지만 발병률은 야기하려고 했던 예방을 하려고 했던 그거는 그대로 아니 오히려 증가했다는 거죠. 증가한 이유는 뭐 또 현대인들 더 운동도 부족해지고 음식도 안 좋아지고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증가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선 고혈압이 뭔가요? 혈압이 그렇죠. 원래 피의 압력이 정상 올라가는 혈압을 우리가 120에 80 정도로 보고 있는데 140에서 100 넘어가면 이제 고혈압. 심장이 혈액을 세게 빼내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혈관 벽에서 느끼는 압력이 높아지면 이제 그거를 우리가 재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120에 80 정도가 평상 정상적인데 그게 많이 나오면 이제 고혈압인데 운동을 하면 물론 혈압이 올라가겠죠. 심장박동수가 올라가죠. 그렇죠. 막 심장이 세게 뛰어야 되니까 그런 게 올라가는 거 그거를 고혈압이라고 하지 않고 평상시에 혈압이 이유 없이
그냥 올라가 있는 상태. 운동하는 사람의 혈압만큼이나 올라가 있다. 그렇죠. 그러면 심장이 빨리 뛰는 거예요? 아니면 한 번에 펌프를 세게 하는 거예요? 아, 너무 좋은 질문 하시네요. 아, 몰라서. 이제. 예. 아니 왜냐면 고등학교 때 공부를 너무 안 하셔서 이제 약간 좀 학문에 눈을 뜨기 그게 시작하시네. 아니 그게 아니라 고등학교 때도 생물 시간에 네. 우리 조한경 원장님처럼 재밌게 얘기해 줬으면 제가 다 알았을 거예요. 근데 그렇죠. 이걸 뒤에서 채찍을 들고 이걸 외워. 교과서 위주로 그냥 다 외우라 그러니까. 그러면 저 같은 또 어떤 혈압이 올라가겠죠? 레지스탕스들은 레지스탕스. 에나키. 나는 차라리 맞겠소. 어떤 투사와 같은 마음으로 나를 치시오. 그래서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된 거죠. 자, 너무 좋은 질문이신데 네. 그러니까 혈압이 왜 올라가느냐 이거를 아는 게 너무 중요해요. 보세요. 네. 40대 50대 되면 주로 고혈압 진단을 받기 시작하거든요. 네. 젊었을 때는 괜찮던 혈압이 40, 50대가 되니까 왜 올라가냔 말이에요. 갑자기 심장이 강해져서 피를 세게 내뿜기 시작해서 그런 건 아닌 거죠. 네. 예, 혈압이 올라가는 이유는 이제 심장이 피를 내뿜는 이유는 피를 구석구석까지 전달을 해야 네. 우리 몸의 머리 끝에 발끝에 있는 세포까지도 산소랑 영양분을 공급받고 네. 노폐물을 빼앗아 가서 살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이게 패트리 디시의 실험실에서 네. 닭 세포를 가지고 실험을 하면 딱 2가지만 해주면 돼요. 그 안에 영양분이랑 산소를 공급해주고 네. 웨이스트 노폐물을 제거만 해주면 그 패트리 디시 안에서 닭 세포를 20년을 계속 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닭이 실제로 뭐 운 좋아봐야 4년 삽니까? 3, 4년밖에 못 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세포만 그것만 잘 되면은 된다는 거예요. 혈압이 올라가는 이유는 젊었을 때는 그 정상 혈압으로도 몸 네. 구석구석까지 피가 잘 전달이 됐었는데 네, 그래서 네.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노폐물을 빼오는데 문제가 없었는데 혈관벽이 푸석푸석해지고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니까 피가 걸쭉해지고 네. 이거를 구석구석까지 보내야 되니까 신호를 보내니까 살려달라고 신호를 보내니까 심장이 그거를 세게 내뿜어서 그 구석까지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겠다는 노력인 거죠. 그래서 혈압이 올라간 게 우리는 병으로 인지하지만 네. 고혈압은 예. 인지하지만 우리 몸을 죽이려는 게 아니라 살겠다고 하는 몸부림인 거예요. 사인해 보내는 거는. 본인이 예. 이 상태로 원래 압력으로는 끝까지 피가 안 가니까 그렇죠. 세게 보내자. 그렇죠. 아니 그러면 담배 피고 술 마시고 고기 먹으면서 쌓인 그런 콜레스테롤이 것들이 영향을 주는 거죠. 그렇죠. 오히려 이제 안 좋게 만드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심장이 너무 많이 무리를 해서 심장병으로 죽게 되네요. 그렇죠. 그거를 하려 보니까 심장이 무리를 하기는 하는 거죠. 원장님 오늘 좀 그동안 가르친 보람이 좀 있지 않으세요? 이제 좀 속이 뚫리네요 저희도. 제가 타방송국 가서 네. 대신 방송을 하려고요. 원장님처럼 건강한 이야기 코너 해가지고 건강한 이야기. 진영진의 건강한 이야기. 지영진의 건강한 이야기. 그대로 이제 이해가 너무 빨리 됐어요. 이제 자, 좀 정리가 되네요. 고혈압에 그런데 대해서. 이거를 네. 아는 거하고 네네. 모르는 거는 되게 중요한 차이가 생깁니다. 음. 일단은 살겠다는 몸부림이기 때문에 우리 몸을 살리려는 노력으로 심장이 세게 피를 뿜어서 혈압이 올라갔다 그랬잖아요. 네. 자,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혈압이 높은 상태가 유지되면 혈관벽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네. 압력이 세다 보니까 계속, 견디지 예. 못해서. 네네. 네. 그래서 뇌에서 터지면 뇌졸중. 그렇죠. 혈전이나 이런 게 부서져 막아도 뇌졸중. 네. 그리고 심장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이제 심장마비인데 그거 2가지가 너무 무서워서 그걸 예방을 하려고 우리가 혈압약을 개발해서 먹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네. 근데 자, 혈관이 주로 지금 터지는 거 그리고 혈관이 혈전이 부서져 나와가지고 혈관을 막는 거 네. 이거는 알고 봤더니 혈압 때문에 터지는 게 아니라 혈압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동맥경화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동맥경화. 네, 동맥경화. 예. 그러니까 혈관이 건강하면 뇌졸중이나 심장마비에 문제가 있지 않다. 사람들은 고혈압 때문에 모든 게 다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혈압이 높다고 이제 응급실을 막 가게 되면요, 네. 찬밥 취급을 받게 됩니다.
일단. 예. 예. 잘 들여보내주지 않고 아니 뭐 오래 천천히 기다리게 다 하고. 레지스터를 해가지고 예. 시간도 오래 걸리고 네. 들어가서도 이제 안정시키고 혈압 낮추는 약을 주고 구석에 놓고 관찰을 해요. 그러니까 쓰러져서 앰뷸런스에 실려온 게 아니고 심장마비, 급성으로 심장마비나 네네.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온 게 아니고 혈압이 높다고 본인이 느껴서 온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나 죽겠다. 여기 목 뒤가 뜨겁고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이러다 심장마비가 올 것 같다. 같다고 이렇게 막 네. 설명을 하고 본인 입으로 다 설명을 하시는 분들은 네. 병원에서 봤을 때는 네. 괜찮은 사람인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 정도까지 할 수 있으면 아직은 괜찮은 병원도 그런 경험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응급 환자로 취급을 안 해요. 그래서 네. 이제 찬밥 취급이란 환자가 느끼기에 네네네. 못마땅한 거죠. 뭐 나를 이렇게 좀 안정만 나는 막 시켜주고, 급한데. 그렇죠. 나 네. 큰일 났는데 네. 근데 또 이제 그러고 병원 들어가면 좀 안정되는 것도 있으세요, 본인도. 이상하게 병원에 가면 좀 괜찮았던 예, 그래서 심리적인 게 있는 집에서는 거예요. 힘든데 네. 병원에 가면 딱 나은 것 같은. 그러니까요. 문 앞에 가면 이제 괜찮은 것 같은데 나 돌아갈까? 막 이런 생각도 하잖아요. 심리적인 안정감이 드는 거죠. 내가 음. 기댈 때가 있다는. 네. 자, 그래서 병원에 몇 번 그렇게 갔다 오면은 나중에 이제 뻔하고 열받아서 안 가죠. 섭섭한 기분에. 네. 그리고 뭐 가봐야 별 처방 안 해줄 테니까. 네, 그래서 처음에 한 서너 번 가시다가 나중에 너무 또 왔다 갔다 힘들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네. 몇 시간씩 거기 붙잡혀 있는 것도 힘들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안 가게 되시는 경우가 많은데,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차이라는 거예요. 내가 뒤로 느껴지는 그 혈압이 지금 심장마비를 일으킬 증상이 아니라는 거. 자, 그런데 혈압약은 혈압을 어떻게 떨어뜨리죠? 그걸 모르겠어서. 그건 궁금했어요. 네. 혈압약이 하는 일이 뭐예요, 도대체? 여러 가지 방법이 혈관을 있는데 확장시킬까요? 심장을 그런 방법도 있고, 네. 예, 안에 그 심장 근육이 못 뛰게 심장으로 가는 신경을 차단하는 방법도 있고. 심장을 좀 덜 뛰게. 그렇죠. 심장이 세게 뛰어서 혈압이 올라간 거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실은 심장을 더 죽이는 행위죠. 그렇죠. 일부러 사인을 줘서 쉬게 만드는 거니까 위험할 수도 있겠네요. 생각보다. 그래서 혈압약이 오랫동안 혈압약을 먹었는데 하나도 예방이 안 되다 보니까 네. 새로 나온 이론이 콜레스테롤이었어요. 콜레스테롤. 우리가 네. 먹는 지방이 네, 혈관을 콜레스테롤. 막혀서 음. 문제를 일으킨다. 네, 먹지 그래서- 말아라. 예. 뭐 이런 얘기 많았고. 맞아요. 나중에 나온 얘기가 좋은 콜레스테롤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왜냐하면 그렇다. 콜레스테롤도 문제가 아무것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됐거든요. 그걸로. 콜레스테롤 약은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처방된 베스트셀러 블록버스터 드럭이었는데 그걸로도 안 오히려 됐어요. 또 부작용은 너무 심했고 약이 그리고 그에 비해서 또 아무런 예방된 게 없었던 거예요. 네네. 실질적으로 네. 심장마비나 뇌졸중 예방이 안 되다 보니까 좋은 콜레스테롤, 뭐 나쁜 콜레스테롤 이론이 나왔는데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콜레스테롤 약은 좋은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 가리지 않고 다 낮추거든요. 네, 근데 뭐 그걸 그런 이론을 못 따져요. 좋은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만 낮추는 약이 있는 것도 그러면 아닌 상황에서. 최신 이론은 뭐예요? 최신이 그거예요? 최신 이론은 네.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는 제가 방송에서 몇 번 얘기했는데 네. 예, 먹어도 우리 몸에서 간에서 85%를 만들기 때문에 네. 예, 먹어서 조절할 수 없다. 그리고 물론 트랜스 지방 같은 경우는 문제가 되긴 해요. 식용유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근데 그게 그 지방을 먹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러니까 다른 지방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버터나 뭐 이런 지방들, 새우, 네. 음식에 들어있는 자연식품에 콜레스테롤. 들어있는 네. 콜레스테롤은 계란에 들어있는 것들 먹어도 네. 우리 몸에서 많이 먹으면 덜 만들어요. 간에서 그만큼. 그래서 전체적인 총량은 유지가 되기 때문에 먹는 걸로 내가 콜레스테롤을 조절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콜레스테롤이 높이 올라가는 이유는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또 필요한 만큼 그렇게 만드는 건데 네. 그것도 보통 40, 50대 되면 또 올라간단 말이죠. 확 올라가죠. 수치가. 네네. 예, 왜 올라가느냐? 우리 몸에 염증 반응이 있는데 콜레스테롤이 그 염증 반응을 낮추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또 혈관에 여기저기 상처가 나면은 그거를 치료하고 이게 콜레스테롤이 가가지고 패치 작업을 하는 거예요. 반창고 막아줘요. 그래서 그 레벨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것도 결국은 우리 몸이 네. 알아서 처방을 한 거네요. 그렇죠. 자, 근데 콜레스테롤이 많이 막다 보면은 실제로 막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콜레스테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혈압도 그렇고 콜레스테롤도 그렇고 원인을 그 올라가는 원인들은 따로 있기 때문에 그 약으로 그거 숫자만 정상 범위 안에 피 검사할 때
혈압을 잴 때 정상 범위 안에 들어온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심할 게 없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하나도 근본 원인을 찾아야 언더 된다는 컨트롤이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으로 저번에 당뇨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약으로 컨트롤할 병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네. 혈압도 똑같은 거예요. 약으로 그냥 관리를 하면서 안심하고 있을 일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병을 혈압을 다시 정상 혈압으로 내리기 위해서 네.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좀 여기서 궁금한 게 이 네. 혈압변경 결국은 뭐 이제 심장하고 또 혈관 문제라고 네.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네. 혈관이 이게 저희가 나이가 들면서 뭐 습관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렇죠. 많이 이제 데미지가 되고 네.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혈관도 다시 건강하게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사실 뭐 오메가3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혈관에 좋다고 해서 많이 유행을 네. 했잖아요. 전 세계에서. 오메가3 같은 경우는 심장을 이제 심장마비를 예방해주는 심장을 보호해주는 네. 그런 역할이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네. 혈관 같은 경우는 혈관이 그냥 빨대 같은 그냥 빈 관이 아니에요. 그 관 안에 근육이 있습니다. 혈관도 혈관 안에도요? 예, 혈관 안에. 그러니까 동맥과 정맥이 있는 동맥에 근육이 있어요. 그래서 어허. 심장이 쫙 보내면 그게 혈관이 또 같이 짜주는 거예요. 그래서 더 멀리 보내는 예. 거예요. 혈관의 길이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죠, 뭐 지구를 그렇죠. 몇, 그러니까 지구를 심장 몇 한 바퀴. 번으로 그까지 가기가 좀 쉽지 않죠. 그러니까 혈관이 동맥이 같이 짜서 끝까지 구석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건데 그 안에 근육이라는 건 우리 몸의 근육은 운동을 단련을 하면 근육이 강해지죠. 네, 컨트롤이 되죠. 네. 예, 그래서 혈관 안에 있는 근육은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예. 그 강하게 할수 근육을 강화시키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운동을 전혀 안 하게 되면 이 근육이 거의 자기 역할을 못 하게 되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빨대 같은 그냥 관 같은 역할밖에 못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안에서 자기가 프리덤, 마이더 뭐 예, 그렇죠. 그래서 그 심장이 혼자 그 일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더 우리 몸의 힘들어서. 유일한 심장 근육은 다른 몸의 우리 몸의 혈관 근육을 포함해서 온 몸의 근육은 운동을 하면 운동을 하는 만큼 단련이 되는데 네. 예, 우리가 그 근육 운동하면 튼튼해지는 네네. 것처럼 예. 근데 심장 근육은 달라요. 심장 근육은 많이 운동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튼튼해지고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지금 이론대로 하면 심장이 더 세게 많이 뛰면 그렇지. 튼튼한 심장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네. 심장 근육은 생긴 구조가 다르거든요. 예. 심장 근육은 많이 있으면 많이 있을수록 그냥 부어요. 커지기만 하고 붓기만 하고 이 표현이 좀 뭐. 예, 그 부어요. 그래가지고 오. 문제가 오히려 되는 근육이거든요. 너무 많이 해도 예. 오히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유산소 운동이 부족한 거 전혀 현대인들의 운동이 너무 부족한 게 문제고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식품 첨가물이라든가 이런 거 영양소가 결핍되는 게 더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타민 C가 네. 혈관의 그 결합 조직들을 탄탄하게 유지해. 비타민 C 하면 콜라겐이거든요. 네. 결합 조직을 이렇게 탄탄하게 유지해줘가지고 젊음을 유지해주는 역할도 하고. 비타민 C하고 콜라겐하고 관계가 있어요? 네. 콜라겐의 합성에 비타민 C가 중요한 역할을 하기 그럼 때문에. 돼지 껍데기 먹어도 되네요? 돼지 껍데기 좋죠, 뭐. 오야? 난 이것도 처음 듣는 얘기네. 그러니까요. 돼지 껍데기, 돼지 족발 이런 거 좋잖아요. 오, 비타민 C 콜라겐. 혈관 좋네. 중요하다. 네, 그리고 그러니까 그런 걸 건강을 유지하려면 콜라겐의 합성을 유지하는데 비타민 C가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칼슘을 먹어도 마그네슘이 없으면 흡수가 안 되듯이 콜라겐을 먹어도 비타민 C가 없으면 합성이 안 되는 소용이 것처럼. 없는 거예요. 네,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또 마그네슘 항상 제가 얘기 많이 하는데 마그네슘이 혈압 자체를 낮춰주는 혈압 자체를 낮춰주기 때문에 마그네슘이 몸에 충분하면은 우리가 근데 마그네슘은 네. 어떤 음식이 들어있어요? 우리 크레딧 카드에 들어있나요? 마그네틱 직선이요. 크레딧 카드 끓이면 되나요? 마그네슘 견과류에도 많이 들어있고 그래요? 뭐 시금치에도 많이 들어있고 뭐 오. 채소에 대체로 많이 들어있어요. 저희가 시간상 이따 네. 한번 광고를 듣고 돌아와야 되는데 네. 어제처럼 좀 오버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그러네요. 네. 자, 광고 듣고 돌아와서 더 자세한 이야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0월 6일) 화요일 순서 투맨쇼 1부 함께 하고 계시고요. 닥터조와 함께하는 건강 이야기, 오늘은 고혈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게 사실은 순간 언제 또 찾아올지 모르는 거잖아요. 맞아요. 예를 들면 화장실에서 이렇게 큰일 보시다가 네. 갑자기 또 이렇게 아침 일찍
화장실에 들어가셨다가 아니 어떤 음. 병들이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뇌졸중은 고혈압으로 인한 질환이 맞죠? 지금까지 말씀드렸지만 고혈압보다 동맥경화 동맥경화. 원인이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이게 다가올지 모르기 때문에 네. 평상시에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는 건데 네. 제일 문제는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혈압 혹은 뭐 저혈압은 뭐 저희가 다음에 이야기하더라도 고혈압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이 계시잖아요. 네, 많죠. 물론 한 분 한 분마다 다 다르긴 하겠지만 그렇죠. 예, 네. 고혈압 사실 진단을 병원에서 정확히 원인을 네. 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제너럴 이건 그렇죠. 이건 말고도 정말 제너럴 특수한 겁니다.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경우는 또 따로 진단을 받으실 필요가 있고 네. 그렇지 않고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95%는 네.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건데 일반적으로 혈액을 공급하는데 문제가 생겨서 심장이 더 세게 뛰어야만 되고 그런 혈관 자체가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받는 압력이 올라가서 생기는 고혈압. 그러니까 지금 또 좀 말씀해 주실 거는 그러면 약을 복용을 같이 하시면서 하시거나 혹은 안 하시고 고혈압을 좀 도움이 되는 방법들 소개해 주실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근데 요것도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네네. 일반적으로 좀 도움이 되는 말씀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그러니까 좋겠고요. 우리 조 원장님은 약을 파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요 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네네. 저희가 광고 전에 운동 얘기 잠깐 했었는데 네. 유산소 운동이 결국 혈관에 있는 근육들을 단련시킨다. 운동이 부족한 게 제일 큰 문제긴 해요. 그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운동 부족. 지금 물론 라디오 방송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병원에서 얘기하는 거랑 같이 받아들이시면 안 되지만 네. 그냥 병원에서 진단 받았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계기로 삼으셔서 네. 운동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운동을 안 하고 어떤 건강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조 원장님 일주일에 운동 얼마나 하세요? 저는 3번 정도 해요. 3-4번 정도 해요. 보통 그 정도가 네. 의사분들이 처방하시는 운동이 적어도 그 아니잖아요. 정도 하라 그러죠. 예. 근데 그걸 안 해요. 짧게 하루에 10분씩만 매일 아니 사실은 의사분들이 약을 주시면서 네. 운동하라는 얘기를 안 하시겠냐고. 운동은 하죠. 절대 하지 말고 먼저- 약만 드세요가 아니고 먼저 운동을 하고 오라 그러죠. 운동하고 근데 안 되는 거 아니까 운동하고 나중에 약이 약을 처방되는 거예요. 드세요. 네. 근데 운동하라는 얘기는 딱 까먹고 약만 먹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고 안 내려간다고. 네, 처음에 조금 노력을 하시는 척 하신다니까요. 처음에는 네, 뭐 어디 가서 짐도 끊고 나 이렇게 하시다가 네. 가는 빈도가 점점 줄어들고 그쵸. 다시 원래 내가 하던 게 아니다 보니까 안 하게 되세요. 하지만 운동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해서 한 만큼 이익이 아니라 운동을 안 했을 때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기 때문에 예. 운동을 안 하는 상태로 건강하길 그건 너무 요행을 바라는 거기 때문에 예, 그 운동하면 많은 병들이 당뇨도 그렇고 고혈압도 그렇고 네. 많은 것들이 리버스가 됩니다. 아니 월요일날 장수경 박사님도 근데 그렇고 화요일날 조한경 원장님도 운동 그렇고 다 운동이에요. 운동을 하고 있는데 운동은 또 안 하는 우울증에도 저희는 뭡니까 도대체. 근데 이렇게 됐거든. 근데요. 확실해요? 무슨 말씀이세요? 운동하면 진짜 고혈압 떨어져요? 아니 운동만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네. 그럼 뭐 할까요? 자 또? 이제부터 얘기할게요. 자야죠. 운동, 잠도 중요합니다. 네. 네. 운동이- 수면 부족이랑 스트레스가 혈압을 올리는 게 맞기 때문에 그것도 뭐 당연한 건데 너무 당연한 얘기 두 가지는 이제 넘겨놓고. 아니 근데 운동을 하면 네. 잠도 잘 와요, 사실. 맞아요. 네, 연관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예. 그러면요. 자, 두 가지는 중요한 베이스고. 거는, 예. 예, 중요한 거는 저번에 당뇨할 때도 얘기했는데 당뇨나 고혈압이나 마찬가지로 예방을 하기는 상대적으로 쉬우나 한번 몸이 결정을 했어요. 네. 이렇게 해서 혈압을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올려야겠다. 자기네들끼리 회의해가지고 네, 네. 이렇게 혈압이 올라가기로 됐는데 자 이번에 20만 올리자. 무슨 FRB도 아니고. 아니 맞아요. 정말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 네, 그래서 제가 유전이 아니란 얘기를 늘 하는 거잖아요. 그 눈 색깔, 뭐 머리 곱슬 이런 거, 예, 예. 피부색 이런 거는 회의를 해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결정돼서 나오는 거고. 처음부터. 하지만 당뇨나 고혈압이나 네. 암이나 이런 것들은 회의를 해서 결정하는 거예요, 몸이. 아하. 네, 그거는 그래서 근데 유전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어허. 예, 유전적인 인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네. 내가 그 유전 인자가 발현할 수 없는 건강한 생활을 한다면 얼마든지 반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전이 미치는 영향이 암도 8%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예, 모든 걸 다 유전이라고 하고 자포자기하고 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시려던 중요한 말씀은 뭐예요? 아, 그래서 네. 되돌린다는 거는 너무너무 예방보다는 어려운데. 네. 훨씬 어렵다는 걸 일단 아시고 음. 철저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적당한 타협으로 하면 안 되고. 네. 저번에 당뇨할 때 되돌리는 게 제일 빠른 게 현미채식이라 그랬는데 네. 혈압도 마찬가지예요. 현미채식이랑 소식하면 일주일, 2주일 만에 확 떨어져요? 혈압이 확 떨어지는 걸 본인이 아실 수가 있어요. 다만 오호. 그게 유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살 빼는 것처럼 예, 예, 예. 요요가 오는 것처럼 예, 예. 금방 또 다시 혈압이 다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현미채식을 해도요? 아니죠. 그걸 오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해야 한다. 처음에 이렇게 좀 조심하고 운동을 좀 하다 보면 혈압이 좀 좋아지면 다들 방심을 하시고 고기 조금 더 괜찮네. 드시기도 이거 하시고. 별거 아니네. 예. 아니 근데 지난번에 괜찮은 현미채식을 얘기하셨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GMO 얘기했고 그전에 네. 당뇨 얘기할 때 네. 현미채식을 얘기했죠. 기억이 안 나네요. 잠하고 운동밖에. 자, 어쨌든 현미채식 말씀하셨다. 현미와 네. 채소의 양을 늘려서 먹어라.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가 영양 상태가 결핍인 게 혈관에 문제를 일으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중에 몇 가지 영양소를 짚어드리면 네. 포타슘이 있습니다. 포타슘이 네. 근육경련이랑 고혈압을 막거든요. 네. 그래서 바나나에 많아서 할머니들이 다리에 쥐날 때 네. 그리고 운동선수들도 바나나 많이 먹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차피 할머니들도 심장에도 예방이 되니까 네. 쥐도 나고 하니까 포타슘이 좋죠. 근데 포타슘. 이게 포타슘이랑 소금의 비율이 5대1이 좋은데 요즘은 이제 소금을 과다하게 좀 많이 먹어서 1대2로 오히려 소금량이 더 많아지는 그런 현상이 많이 추세. 있는데 예. 그 야채랑 과일에 이제 포타슘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비율이 막 50대1, 많게는 100대1 이러니까 네. 야채 과일을 안 먹는 사람이 혈압이 높아요, 대체로. 그냥 통계적으로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야채 과일을 좀 도움이 될 것이고. 네. 그다음에 마그네슘은 제가 항상 강조하는데 이게 응급실에서 혈압약으로 쓰는 약이죠. 바로 마그네슘을 투여하면 혈압을 쭉 떨어뜨리는. 그래서 마그네슘 같은 경우도 영양제 마그네슘 필을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입에 털어 넣으면 네. 저혈압이 돼가지고 또 병원에 실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 이거 마그네슘은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비타민처럼. 굉장히 싸잖아요. 네. 뭐 한 달에 한 10불, 3개월치가 한 30불 정도. 마켓에서도, 밖에 안 하니까. 예. 쉽게 구할 수 있고 큰 지금 비용이 드는 근데 것도 말씀하신 아니고. 포타슘도 따로 있나요? 포타슘도 따로 제품이 있지만 그냥 야채 과일로 먹는 게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도도 괜찮고. 마그네슘은 거의 대부분이 야채나 채소에도 요즘 결핍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따로 또 비용이 안 비싸니까 그렇죠. 따로 드시는 게 현재인의 한 70% 80%가 마그네슘 부족. 비검사하면은 마그네슘, 비타민 D 결핍이잖아요. 두 네, 가지. 네, 네, 네. 그러니까 마그네슘 드셔주시면 좋고 오호. 우리 성인 몸에 한 24g의 마그네슘이 있는데 뼈에 60%가 들어있대요. 그래서 뼈를 튼튼하게 하기도 합니다. 마그네슘이. 칼슘 먹을 일이 아니에요. 골다공증 예방하시고 싶으시면. 오. 옛날에는 골다공증 없었어요. 근데 골다공증이 현대병인데 그것도 당뇨고혈압처럼 그것도 굉장히 복잡한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네. 단순히 칼슘은 거의 부족한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마그네슘 꼭 필요하시고 네. 또 마그네슘이 뭐 심장 근육에나 20배나 많이 모여 있어요. 다른 데에 비해서. 그래서 많이 심장 필요하네요. 그러니까 심장 건강에 제일 좋은 음식이 되겠습니다. 마그네슘 사러 가야겠네요. 방송 끝나고. 진짜. 네. 오, 예. 자, 그러니까 잠깐 정리를 해보면 네. 현미하고 야채 많이 드시고 과일 드시고 마그네슘 섭취하시고. 아니요, 첫 번째가 운동이었죠. 그 운동하고 잠자는 거는 뭐 기본이죠. 현미랑 소식. 채식을 좀 많이 하고 그렇죠. 소식하고. 포타슘, 과일, 채소에 있는 뭐 많이 섭취하시고 네. 마그네슘은 네. 조금 따로 그리고 구입하셔서 저희가 심장 건강 얘기하면 오메가3를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오메가3가 혈압을 낮춰주는 건 아니지만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혈압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심장마비 예방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메가3가 항산화 작용도 하고 이게 염증 반응을 감소시키는 소염 작용이 있어서 그리고 살도 빠지고 그래서 FDA에서 또 인정을 했습니다. 얘는 심장마비에 오메가3가 좋다라는 거. 심장마비를 예방한다. 심장 건강에 좋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그 보험공단에서 의사들이 처방해서 네. 오메가3도 보험으로 받아서 먹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메가3도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뭐 여기서는 뭐 그냥 또 구입하실 수가 또 있으니까. 코큐텐 아세요? 코큐텐? 코큐텐 알아요. 심장 건강하면은 코큐텐인데 음. 콜레스테롤 약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간에서 콜레스테롤이 만들어지는 걸 합성을 막는 약이기 때문에 네. 근데 그 간에서 코큐텐도 같이 만들거든요. 코큐텐이 결핍이 와요. 콜레스테롤을 간이 못 만들다 보면 코큐텐도 못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코큐텐을 또 콜레스테롤 약을 드시는 분들은 코큐텐을 꼭 드셔주시는 게 심장 건강에 좋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짧게 좀 말씀을 해주시면 네. 저희가 카카오톡으로 질문이 오셨는데요. 네. 나이가 62세시고요. 혈압이 119에 80, 콜레스테롤이 250, HDL이 102, LDL이 135입니다. 저한테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봐 주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네. 제 홈페이지에 가면은 네.
그 콜레스테롤에 관한 동영상이 있을 거예요. 예, 예. 네, 그거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혈압 같은 경우 문제가 없는 상태고, 네. 네. 예, 콜레스테롤이 뭐 좀 높게 나왔다고 하지만, 뭐 특별하게 뭐 지금 아니, 다른 수치로 건강 봤을 때는 다른 건강 네. 상태를 사실 저희가 그러니까요. 약을 먹을 상황 상황은 아니라고 그냥 말씀드리고 싶은데. 근데 이건 네. 주신 것만 가지고 저희가 말씀드린 예, 거니까요. 그렇죠. 네. 이거는 뭐 진단이나 지금 그러니까요. 의학적인 어드바이스는 아닙니다. 네. 라디오 방송에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닥터 자시와 추.com으로 가시면 네. 이제 원장님께서 준비하는 많은 자료들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 콜레스테롤 동영상이 있는데 네. 이런 분은 걱정이 좀 되셔서 네네. 문자를 보내신 거니까 네.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오늘도 원장님과 함께 고혈압에 관한 좀 정리가 많이 된 것 같아요. 네. 배웠습니다, 오늘도요. 네. 자, 다음 주 화요일에 보시고 또 건강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